우리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F-35 스텔스기 있잖아요. 스텔스기는 뭐 평양을 가서 휘젓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인공위성, 정찰위성 3기나 발사했어. 북한도 물론 했지만은 성능면에서 압도해요. 우리하고 싸운다. 그건 넌센스예요. 북한은 핵은 가지고 있어. 그러나 대한민국의 육해, 공군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민들께서 계속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한 군사력 비교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수십 년간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쏟아부었는데 왜 요즘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는 전쟁 끝나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는 미군이 주둔했잖아요.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의 국방력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진적으로 국방력을 안 올리는 대신 우리는 경제 부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쇄되는 건데, 아무튼 뭐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군사력이 엄청 뒤졌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 무기도 막 전쟁 끝나고 받아내고 또 올인했잖아요. 남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이에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들으면서 우리는 경제 부흥을 엄청나게 이룩했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 파병하면서 미군하고 또 군사력 또 무기도 이렇게 또 인계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증가를 해서 80년대, 90년대 될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북한을 압도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 안 되겠네. 경제력도 떨어지지. 막강한 미군도 남한에 있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 뭐 잘못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겠네. 해가지고 안 가진 거. 그것이 이제 핵 미사일 잠수함. 이게 비대칭 전력. 소위 지금 핵으로 얘기하면 뭐 엄청나게 뭐 북한이 10대 핵 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북한은. 그런데 우리는 핵을 안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지금도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육해공군 군사력에 비교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성능이나 질적으로 우리가 압도하지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GFP라는 미국의 그 군사력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60여 개의 요소를 다 종합해가지고 군사력 지수를 이제 순위를 평가한 건데, 작년이 우리가 5위, 북한이 36위였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이 뭐 북한에 계속 끌려가 다닌다 했는데, 우리가 압도적이 월등히 우위에 있잖아요. 근데 GFP에서 평가하는 거는, 핵무기는 안 들어갔어요. 핵무기를 들어가면 다 순위가 다 바뀐다고. 그런 핵무기를 제외한 거. 그러니까 60개의 평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력, 인구 대비 병력이 얼마느냐. 그다음에 무기 장비수가 얼만큼 맞느냐. 그다음에 이제 사회 간접 자본, 뭐 간접 시설. 그다음에 중국적으로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전쟁은 돈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런 걸 다 대입해가지고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가 전쟁 동원 능력이 얼마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평가한 게 GFP의 평가예요. 아무튼 북한은 이렇게 이 핵 미사일 잠수함에 올인하는 동안 우리는 점진적으로 육해공을 고루 발전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북한보다는 수적으로는 열세예요. 이제 육군 무기를 보면은 육군은 탱크, 장갑차, 자주포, 그다음에 다연장포, 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적으로는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예를 들면은 탱크 같은 것도 4,300대, 우리는 2,200대니까.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 나는 것들이 이제 다연장포. 이런 것들은 뭐 거기는 5,000, 여기 우리는 300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우리는 방사포 있잖아요. 방사포가 최대의 위협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 막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특히 최근에 들어서 미사일 전력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2021년도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미사일 전력을 확 늘렸어요. 지금 늘려가고 있고. 현무 5, 5, 6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의 위력은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해군도 소위 말해 전투함정이라는 건 북한하고 우리하고 740대 140이에요. 숫자적으로. 근데 그 북한 함정들은 작은 것들이에요. 조물애기들. 그 다음에 구닥다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 뭐 독도함, 뭐 이런 잠수함도 도산 안창호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완전히 압도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고, 공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숫자적으로는 820대, 뭐 410대 이 정도 봐. 절반이에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미그 17, 19 이런 것들은 뭐 1950년대 생산된 거니까 그야말로 나를지 안 나를지 모르는 훈련하는 거 보면 알아요. 훈련을 별로 안 하니까. 그런가 우리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F-35 스텔스기 있잖아요. 스텔스기는 뭐 평양을 가서 뭐 휘젓고 다닐 수 있어요. 잘 안 잡히니까.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게 최근에 들어서 그 인공위성 정찰위성 3기나 발사했어 우리가. 북한도 물론 했지만은 성능면에서 압도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 하면은 우리가 남북한 병력도 마찬가지. 병력도 북한은 128만이고 우리는 48만인데 아니 좌우지간 숫자적으로는 압도해요. 그러나 이제 군사력 평가할 때 제 군 경험에 의하면은 수준. 그다음에 장비 수준,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전투력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런 거 보면은 병력은 북한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병력은 적지만 무기가 첨단화됐기 때문에 무기에서 일단 압도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은 우리는 세계 최강이랑 미국하고 우리는 연합훈련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수준도 높다고.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북한에 비해서 뒤진다. 그러나 성능 및 싸울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뭐 싸운다는 거는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식별하고 그다음에 요격하고 공격하고 이런 절차거든. 그런 것들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가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전쟁은 돈 없어서 진다는 게 최근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는 거의 다 무기를 지원받아서 하잖아. 그럼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방도가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무기를 가지고 내 이 미사일을 가지고 적을 심장을 타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장거리 공격 무기도 미국이나 나토 국가한테 써도 됩니까? 물어보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40, 50배 뒤지기 때문에 일단 그들이 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도 초전에 우리가 뭐 방심하고 있을 때 초전에 기습할지도 모르나 그냥 금세 회복된다. 그 다음에 무기는 전쟁이 지속될수록 더 사와야 되고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죠. 그게 경제적인 효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제2의 한국 전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원래 이제 싸움을 할 때는 내가 이기거나 최소한 비기면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북한이 수적으로는 뭐 장비나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하고 싸운다 지금 그러면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긴다고 자신하면 그건 넌센스예요. 왜냐 우리가 성능으로 압도하고 먼저 보고 다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 28,500명이 같이 연합해서 작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핵 가지고 있다고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지금 재작년부터 뭐 법을 고쳐가지고 자기들도 전술핵 우리가 핵 가지고 있는데 못 쓸 것 같아? 여차하면 핵을 쓰겠다 하는데 러시아도 지금 핵 못 쓰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어려운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만지작 하면 못 쓰는 거예요. 핵은 쏜 다음에 나도 죽는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상호확전 무기라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은 그야말로 공갈 협박 무기로 여태까지 이제 작용이 되어 왔어요. 뭐 유사일에 한 번밖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 번밖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 참상이 너무 심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인륜적인 무기다 해가지고 다 경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은 가지고 있어. 그러나 재래식 무기를 전쟁 이렇게 해드렸는데 재래식 무기 전쟁 이렇게 해봤자 뭐 구닥다리고 우리보다 성능이 완전히 한 발 쏘면 들이부을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무모하죠.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이런 거 보면은 압도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보고 막 쪽집게에 타격을 하고 들이부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전쟁을 한다는 건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게 과거 역사에 나타났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국지 도발, 서해 확전이 안 될 서해 NLL 같은데, 이런데 DMZ 이런 데에서 국지 도발을 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은 가진 게 별로 없어. 우리가 더 손해난다고. 그 애들이 건들면은 주가가 확 떨어지잖아. 이 무역전쟁, 경제전쟁도 전쟁이에요. 무력전쟁으로 가기 전에 일어난 게 경제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방편에서 우리를 괴롭힐 거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그 다음에 국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게 러시아에 파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파병하고 거기서 에너지, 식량 얻고 그다음에 군사기술 얻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까지 파견했기 때문에 감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한테 덤빈다? 나는 그 넌센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전력을 100% 활용하고 매일 눈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경거망동하면 너희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워닝을 계속 보내면은 북한은 우리를 함부로 찝쩍거리려 할 수 없다. 우리한테 함부로 건들 수 없다. 한국 전쟁 발발 시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북한은 6.25 때 전쟁 교훈, 그 다음에 월남전 때의 전쟁 교훈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자기들 교리를 발전시켰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세 개가 선제 기습 공격. 갑자기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사일 전력이 많기 때문에. 그죠? 선제 기습 공격. 그 다음에 전후방 동시 배합을 하겠다. 뭐 휴전선 부근에서도 공격하고 남한에 이제 뭐 동남해에 우리는 뭐 원자력 발전소 산업시설 많잖아요. 이런 데도 공격하고 그럼 전후방에 동시에 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군 증원 전력 올 때까지 빨리 끝내겠다. 속전속결 전략. 이 세 가지인데 그거는 6.25 때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 우리가 뭐 인공위성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감시 정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을 예측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습도 안 통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국지전 그다음에 우리가 막 야간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국지전을 도발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우리는 대비를 잘 해야죠. 그래서 아마 그런 방법으로 국지 도발할 것이 전면전을 꿈꾼다? 그거는 바보 천치죠. 전쟁 시 한국이 북한보다 확실하게 이점을 가져오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막 미사일 개발하면 자주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이런 능력이 있다. 함부로 못 건들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대의 강점을 딱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경거망도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우위에 있는 것들은 감시 정찰 능력. 그거는 한미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뛰어나다. 그런 면이 가장 우수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조기 경보기. 돈 없으면 조기 경보기 같은 거 운영할 수 없어요. 조기 경보기로 딱 쳐다보고 있다가 후방에서 조정 통제해가지고 타겟들 정해가지고 공격하고 뭐 그다음에 스텔스기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막 포부 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도 이지스 구축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1000km 후방에서 다 표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을 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사일 능력도 요즘에는 해상에서 평양 주석공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뭐 잠수함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북한 남한의 그 최근에도 가장 급격하게 신장한 미사일 전력이에요. 육군에. 그런 현무 미사일 계통 이런 것들은 북한의 뭐 벙커버스트를 해가지고 지하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굉장히 두려운 전력들이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먼저 보고 먼저 못 쏘게 하고 그다음 쏘면은 요격하고 그다음에 들이붓고 뭐 한번 당하면은 이런 것들이 훈련만 되고 그다음에 한미 전력이 연합해서 여차하면은 반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면 함부로 건들 수가 없죠. 북한이 핵을 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확실하게 핵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들 이유가 있어요. 체제를 유지하려면 핵무기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 미국이 항상 자기를 언젠가는 자기들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특히 루마니아 멸망 때 그 뭐 차우세스크 이런 사람 처형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거 불안하네.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정말 지휘부가 그 암살당할 위험에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이 핑계대고 뭐 군사를 키우는 거예요. 미국의 제국주의가 우리를 압살할 수 있다. 그래서 군사를 계속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미국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핵이에요, 핵. 핵무기를 건드리면 서로 미국이 공격하면 자기도 공격할 수 있다. 이걸 뭐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미국을 맞먹으려 하는 거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 가지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세우기는 하지만은 내가 핵무기를 쓰면 나도 당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한테 핵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뭐 전쟁이 안 일어나 봤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나 이제 핵무기를 쓸 건가 말 건가 이거는 계속 약속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북한한테. 아, 진짜 너희들이 핵무기를 쓰면 너희들 죽을 수 있어. 너희들은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어. 왜? 미국이 이제 반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미국에서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해주겠다. 우리는 아니 우리 한반도에 핵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먼저 끝나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체형 확장 억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사실 이론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들이 핵을 공격하면 미국이 반드시 반격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상호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걸 다 고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떠먹여 두는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근식입니다. 저는 1981년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32년 해군 생활하고 특히 32년 중에 22년을 잠수함 분야에 이제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역하고 나서 계속 잠수함 문제, 신문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이제 찾게 되고 급기야는 오늘 떠먹여 두는 TV까지 왔는데. 잠수함 전공이지만은 제가 해군 출신이고 또 32년 근무를 군대에서 했기 때문에 국방 분야, 안보,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방위산업 분야 질문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또 제가 공부한 대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뭐 부족하지만 물어보시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쏟아놓고 하겠습니다.